오늘의 이야기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66세의 영조와 결혼하여 51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정조와는 협력자에서 견제자로, 그리고 마지막엔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쥔 수렴 청정의 주인공이 된 인물, 바로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조선을 망친 악녀로 기억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실록의 기록을 통해 정순왕후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1744년 충청남도 서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경주 김씨 집안의 딸, 김항구와 원주 원씨의 딸이었던 이 소녀가 훗날 조선 왕조의 운명을 좌우할 정순왕후가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1757년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부왕 숙종의 유지에 따라 한동안 새로운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759년 상황이 바뀝니다. 영조 35년 6월 9일 정식 중정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택을 행하여 유학 김항구의 딸을 정하고 대원을 6월 22일 오시로 잡다. 영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이때 영조는 66세, 김항구의 딸은 겨우 15세였습니다. 무려 51세의 나이 차이.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를 가진 왕과 왕비의 탄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나 어렸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조와는 겨우 7살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계조모와 손자의 나이가 고작 7살 차이라니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15세 소녀는 이날부터 조선의 중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62년 윤5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음을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정순왕후는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 나이는 18세에 불과한 어린 중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순왕후를 사도세자를 모함한 장본인으로 여기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록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순왕후가 1759년에 입궐했지만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파탄 상태였습니다. 사도세자의 기행과 비정상적인 행동은 175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영조의 불신도 그때부터 깊어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부자관계의 마지막 3년만을 지켜본 방관자에 가까웠습니다. 실록을 보면 영조가 이모화변 과정에서 상의한 사람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였습니다. 정순왕후와 상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빈이 씨는 영조에게 세자를 대처분하라고 고하며 세손만이라도 살리는데 급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어머니조차 아들을 포기한 절망적인 순간에 계모인 정순왕후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순왕후에게 사도세자를 모함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소생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왕세자를 제거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 역사를 보면 중종의 문정왕후나 선조의 임목왕후처럼 자신의 아들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왕세자를 직접 해치려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정순왕후는 자신의 소생조차 없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당시 정치적 위치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모화변 1년 전인 1761년에 일어난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승은 상궁이라는 정오품 상궁이 풍계를 초월하여 중전인 정순왕후에게 훈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궁도 아닌 단순한 상궁이 왕비에게 감히 훈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순왕후의 입지는 불안정했습니다. 또한 이모화변 당시 조정 대신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노론이나 소론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사도세자의 비행을 감추느라 바빴습니다. 영조조차 나경원의 고변을 받고 한 사람도 세자의 비행을 내게 고하지 않았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화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세자의 비행을 숨기는 와중에 누명을 씌워 모함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에게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빈 홍씨와 세자의 친모인 영빈이씨 같은 직접적 이해관계자들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8세의 어린 계모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순왕후의 경주 김씨 가문이 실제로 발흥한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 무렵입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8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만약 정순왕후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개입했다면 그 대가로 가문이 즉시 득세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홍봉안의 풍산 홍씨 가문은 이모화변 이후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홍봉안은 사위인 사도세자를 매몰차게 손절하고 외손자인 세손의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진짜 이모화변의 수혜자는 정순왕후가 아니라 홍봉안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정순왕후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골적으로 척대했을 가능성은 낮고 단순히 어린 계모라서 대면대면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미 반쯤 미쳐서 100명 가까운 궁인과 자신의 후궁까지 죽인 20대 후반의 세자를 10대 후반의 중전이 피하려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모화변에서 정순왕후는 가해자가 아니라 방관자였습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와 미약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조 말기 조정은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안이 이끄는 풍산 홍씨 세력, 일명 북당과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가 이끄는 경주 김씨 세력, 일명 남당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북당과 남당의 대립에서 정순왕후의 남당은 세손 정조를 보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조에게 위협이 된 것은 외조부인 홍봉안의 북당이었습니다. 1772년 정조가 아직 세손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정조는 정순왕후를 찾아가 홍봉안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정조가 외가인 풍산 홍씨보다도 정순왕후를 더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기주는 홍봉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 홍봉안은 의리를 어지럽히고 성궁을 모함하여 날조함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오히려 격노하며 상소를 올린 한유를 흑산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 즉위 이전까지 확실한 정조의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인 경주 김씨는 계속해서 홍봉안의 풍산 홍씨와 대립했고 순조시대에는 홍봉안의 아들 홍락임이 사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정조파였던 정순왕후가 어떻게 반정조파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정조 즉위 직후 벌어진 충격적인 김기주 숙청에 있습니다. 이는 조선 정치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였습니다. 영조 46년인 1770년 3월 남당의 김기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생 한유를 시켜 영조에게 상소를 올려 북당의 홍봉안을 직격탄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른바 망국동 망정승 상소였습니다. 망국동의 망정승은 이미 동요를 이루었습니다. 한유의 상소는 홍봉안이 사는 안국동을 빗대어 망국동이라 부르며 민심이 이미 등을 돌렸음을 고발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홍봉안이 이모화변 때 일물 즉 뒤주를 직접 들여보내 적극 나선 점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조의 가장 아픈 곳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영조는 격노했습니다. 40년 고심에 담한 영부사 홍봉안 한 사람이 나를 협찬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에 달갑게 안가품하려는 것은 곧 당인들의 사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영조는 한유를 찢어 죽이고 싶어 했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흑산도로 사흘길을 하루에 주파하는 혹독한 유배를 명했습니다. 북당의 홍봉안은 잠깐 유배됐다가 해경궁의 핑계로 바로 폭직되었고 남당의 김기주는 회심의 일격에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조 48년인 1772년 그는 직접 나섰습니다. 홍봉안이 세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정황상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추승을 주장했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김기주의 행보가 세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가 세손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보자 세손은 비를 맞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영조는 이 상소로 인해 김기주의 사람됨이 염려된다며 회초리를 등에 치고 석고대제하라는 6단 부형까지 내렸습니다. 김기주는 실로 어리석고 경솔함을 인연해서 무지하게 망령된 행동이 당습에서 나온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세손 정조의 마음속에
김기주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김기주는 정의품 한성부 판윤이라는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정순왕후 오빠에 대한 예우이자 과거 자신을 도왔던 남당 세력에 대한 보답으로 보였습니다. 김기주는 이번이야말로 숙적 홍봉안을 완전히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김기주는 홍봉안을 공격하는 또 다른 회심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정조는 오히려 남당에 김기주를 기양보냈습니다. 심지어 사사 명령까지 직접 내렸다가 곧 환수했습니다. 정조는 이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기주가 세손 시절 자신이 정순왕후에게 한 말을 곡했다는 것입니다. 외조부와 사사로이 나눈 대화이며 가정을 한 이야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라 정순왕후와 스스럼없이 나눈 대화를 김기주가 듣고 상소에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772년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가 외조부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김기주의 상소에 대해 흉악하고 반역스러운 신복 분통이 터져가니 찢어질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격노하고 있었습니다. 정조 23년인 1799년경 외숙인 홍낙임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당시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조에게 김기주의 상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정조는 외조부인 홍봉안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을 경우 추승을 빌미로 틈을 노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소 경계하며 정순왕후에게 전달했는데 김기주가 이를 곡해해서 홍봉안을 죽이려 하며 세손 자신까지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앞서 보듯이 정조에게 즉위 이전 진짜 위협이 되는 세력은 외가인 풍산 홍씨였지 경주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김기주는 이렇다 할 죄가 없는데도 정조가 그를 숙청하는 정황이 엿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조가 자신을 보호해주던 김기주와 정순왕후를 오히려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순왕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친오빠가 정조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웠는데 그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오빠를 귀양 보내고 죽이려까지 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이후 정순왕후는 정조의 보호자에서 권례 견제자 그리고 벽파의 중심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의 변화였습니다. 정조의 탕평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사도세자 추승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 추승의 부정적이었던 벽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야당 노릇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벽파는 정조의 즉위 과정과 치세 내내 여당에 가까웠지만 정조의 탕평 행보에만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벽파가 사도세자 추승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추승을 통한 정권 교체를 기도하는 남인 세력에 대한 경계가 가장 컸고 영조로부터 직접 받은 추승하지 말라는 유명을 손자 정조가 뒤집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의 가장 두드러진 행보는 정조의 동생인 은원군 이인에 대한 처벌 문제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조가 은원군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 할 때마다 정순왕후는 단식 투쟁을 벌이며 이인을 처벌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정조 역시 단식으로 맞섰지만 결국 매번 손을 들었습니다. 하필 은원군을 문제 삼은 이유는 그가 숙적인 북당의 홍봉안과 적극 연계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원군이 역적이라면 풍산 홍씨도 역적과 연대한 존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동시에 정조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승하하기 직전 직접약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정조 어록집인 1등록에는 정순왕후를 향한 친밀한 감정이 기록되어 있고 정순왕후 역시 정조의 행록을 쓰며 정조가 자신을 극진히 공양했음을 기록했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11세의 순조가 즉위하자 정순왕후는 대왕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조정의 주요 신하들로부터 개인별 충성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신유박해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제어했습니다. 정약용 등 남인 핵심 인물들이 살아남은 것도 정순왕후의 덕이 컸습니다.
둘째 장용령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정조의 뜻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말기의 장용령은 이미 권한이 비대해져서 축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공노비를 혁파했습니다. 이 역시 정조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벽파 일변도의 정치만을 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론 계열인 이시수, 이병모 등은 신유박해에서도 무사했고 요직을 역임했으며 특히 시파의 김조순을 차기 국구로서 적극 우대했습니다. 3년 후인 1803년 정순왕후는 순조의 친정 시작을 선포하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경사스러운 날이다. 주상의 나이가 곧 15세에 차게 되어 이제 친히 정사를 행하게 되었으니 경들은 단지 기뻐하여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물러남과 동시에 벽파에 대한 시파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당황하여 수렴청정을 그만둔 지 6개월 만에 다시 수렴을 치고 정사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1804년 순조를 시켜 할 말이 있으니 대신들 좀 모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이 이끌하자 정순왕후는 순조 뒤에 수렴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수렴을 재개하겠다는 안목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서론인 좌의정 이시수가 반격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하는 일이 이치에 맞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성상께서 하실 것이니 수렴하지 마시죠. 벽파의 수장인 우의정 김간주도 동의했습니다. 워낙 명분과 상례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순왕후와 이시수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왕후는 내가 공덕이 어디 있어? 지금 공덕이란 거짓말로 날 속이는구나.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시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신하된 몸으로 그런 죄를 짓다니 마땅히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정순왕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견식이 없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죄 삼지는 말아주시오. 앞으로 일이 있으면 엄교를 내리겠습니다. 라며 수렴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는 창덕궁 경복전에서 승하했습니다. 61세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승하와 함께 벽파는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권유의 상소로 시작된 대원 저지기도 사건으로 권유, 이한묵 정재민이 죽었고 김달순의 상소는 오히려 벽파 축출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김희영의 팔자 흉원 상소가 벽파를 역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김기주, 김종수가 추탈되었고 벽파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벽파가 사라진 자리를 당색이 거의 없었던 시파가 채웠고 곧 세도 정치의 수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 자신은 김조순을 특별히 견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조의 결정을 존중하여 김조순을 우대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순왕후는 정조의 업적을 뒤엎고 조선을 망친 악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순왕후는 높은 정치력으로 당대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유박해를 주도하면서도 사태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제어했고 백성들의 민생에 신경을 써서 공노비를 혁파하고 통치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원인을 정순왕후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도 정치의 토양은 권력을 지나치게 군주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만든 숙종, 영조, 정조를 거치며 형성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오히려 3년간의 수렴청정을 통해 정조의 유지를 받들어 순조에게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려 노력했습니다. 정순왕후 시대에는 하나의 외척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세도 정치가 본격화된 것은 정순왕후 사후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순조가 조정의 균형 붕괴를 방치하면서부터였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되어 66세의 영주와 혼인하고 이모와 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아 정조와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마지막에는 수렴청정으로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쥐었던 정순왕후. 그녀는 조선 후기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마지막 여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